마지막 전화 한 통을 남기고 사라진 사람들 톱5. 새벽 2시. 19세 청년이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동차는 어두운 시골길 도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청년은 부모에게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찾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아들은 전화기를 든 채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약 47분 뒤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짧은 외침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젠장. 그리고 침묵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19세 청년은 다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브랜든 스완슨 실종 사건 톱5. 47분간 이어진 마지막 전화. 2008년 5월 14일 미국 미네소타주 19세 브랜든 스완슨은 대학 학기를 마친 뒤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은 밤 브랜든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혼자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어두운 시골도로 주변에는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브랜든의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도랑에 빠졌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브랜든 자신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가 도랑에 빠졌어요. 브랜든은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모는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동차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을 찾고 차량 문제는 다음 날 해결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모는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를 보고 있던 가족. 브랜든은 자신이 미네소타의 린드 인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말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브랜든은 자동차의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부모 역시 자신들의 자동차 불빛을 이용해 위치를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브랜든은 부모의 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 역시 아들의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부모는 다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은 자신이 린드 근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동차를 떠나기로 합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브랜든은 그 불빛이 마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까지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농경지와 시골도로. 브랜든은 휴대전화로 아버지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브랜든은 걸었습니다.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몇 분, 10분, 20분 브랜든은 자신이 걷고 있는 주변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지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브랜든에게 긴급한 위험이 닥쳤다는 명확한 징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시작한 지 약 47분, 갑자기 브랜든이 짧게 외쳤습니다. 젠장. 침묵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브랜든?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잠시 더 이어졌다고 전해지지만 브랜든의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침이 됐습니다. 부모는 경찰에 브랜든의 실종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관련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브랜든은 자신이 린드 근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량이 발견된 장소는 그가 생각했던 곳과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브랜든의 자동차는 도랑에서 발견됐습니다. FBI 공개 기록에 따르면 차량 문은 열린 상태였고 열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브랜든은 자신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멀리서 봤다는 불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디를 향해 걷고 있었던 걸까요? 대규모 수색. 경찰과 수색대는 주변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들판 도로수로 강 주변 수색견도 투입됐습니다. 브랜든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가능성도 검토됐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넘어졌을 가능성, 물에 빠졌을 가능성, 방향을 잃었을 가능성,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 하지만 현재까지 브랜든의 행방을 확정할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FBI의 실종자 기록에는 지금도 그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브랜든 빅터 스완슨 실종 당시 19세 마지막으로 확인된 날짜 2008년 5월 14일 42분 16초, 45분 32초, 46분 58초, 47분.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브랜든은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온 짧은 외침. 그 이후 브랜든의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넘어졌던 걸까요? 어둠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만났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일이 그 순간 벌어진 걸까요? 전화기 너머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사라진 순간 브랜든의 흔적도 함께 끊겼습니다. 밤 7시 30분 눈 덮인 외딴 도로 한 대의 검은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잠시 뒤 근처를 지나던 한 남자가 사고 차량을 발견합니다. 운전석 주변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미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자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그대로였습니다. 개인 물품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만 사라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 그 사이 21세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모라머리 실종 사건. 탑4 눈 덮인 도로에서 사라진 21세 여성 2004년 2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21세 모라머리는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캠퍼스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2004년 2월 9일 모라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가족 문제 때문에 며칠 동안 학교를 비울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수사 기록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그 이메일에서 언급된 가족의 사망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모라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어디를 목적지로 정했는지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모라의 자동차는 매사추세츠에서 멀리 떨어진 뉴햄프셔의 한 도로에 나타납니다. 오후 7시 30분 뉴햄프셔 해버힐 루트 115 당시 도로 주변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무렵 모라의 검은색 3톤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자동차는 도로 주변에 멈췄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사고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몰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 주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라는 이미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운전기사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자동차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라는 없었습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실종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라의 차량은 사고 장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FBI 공식 기록은 모라가 경찰 도착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그 이후 발견되거나 연락한 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사고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모라도 현장 주변에서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사이 모라는 사라졌습니다. 어두운 겨울밤 눈이 쌓인 도로 주변에는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라가 걸어서 현장을 떠났던 것일까요? 지나가던 차량을 탔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현재까지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자동차 안에 남은 흔적 수사기관은 모라의 자동차를 조사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여러 개인 물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뉴햄프셔 법무부는 모라의 차량이 단독 사고로 보이는 상황에 놓였고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모라를 찾을 수 없었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FBI 역시 모라가 마지막으로 그날 오전 ATM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속 모라는 어두운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뉴햄프셔의 외딴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질문이 남습니다. 모라는 왜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정확한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던 걸까요? 아니면 혼자 여행을 떠났던 걸까요? 공식 수사 기록에서도 모라가 자신의 목적지를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알렸다는 결정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된 대규모 수색 모라의 실종 이후 경찰과 수색팀은 주변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눈 덮인 숲도로 주변 사고 현장 인근 지역 다양한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모라의 행방을 확정할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도 뉴햄프셔 경찰은 모라 머리 실종 사건과 관련해 추가 지상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실종 20주년을 맞아 뉴햄프셔 법무부는 다시 한번 사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모라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남아있는 질문. 2004년 2월 9일 오후 7시 30분 무렵 한 대의 자동차가 눈 덮인 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킵니다. 운전자는 살아있었습니다. 도움을 제안한 사람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만약 모라가 걸어서 현장을 떠났다면 어디로 향했던 걸까요?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누군가의 자동차에 탔다면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모라는 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걸까요? 현재까지 수사기관은 사건의 최종 결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탑4 종료 클리프 행어. 자동차는 남았습니다. 사고 흔적도 남았습니다. 그날 밤 모라를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라만 사라졌습니다. 눈이 쌓인 도로, 어두운 숲,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짧은 시간. 그 몇 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는 그날 밤 루트 112를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모라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년이 넘은 지금도 그날의 마지막 빈 시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20세 여성이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여성은 이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합니다. 오래된 녹색 트럭 차량은 그녀가 있는 곳 주변을 반복해서 돌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전화기 너머의 남자친구에게 그 트럭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트럭이 멈춥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여성은 그 남자가 자신이 있는 공중전화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명통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는 그녀를 찾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20세 여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앤젤라 해먼드 실종 사건. 톱3. 전화기 너머로 들린 마지막 비명. 1991년 4월 4일 미국 미주리주 클린턴 20세 앤젤라 마리 해먼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앤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1991년 4월 4일 밤 앤젤라는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낸 뒤 그를 집에 내려줬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지난 시간 앤젤라는 클린턴 도심의 공중전화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조용한 거리, 그리고 가로등 아래 공중전화. 앤젤라는 수화기를 들고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통화 도중 앤젤라는 이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합니다. 계속 주변을 돌던 트럭. 앤젤라가 설명한 차량은 오래된 형태의 트럭이었습니다. 미주리주 공식 실종 자료에는 이 차량이 투톤 녹색 트럭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 창문에는 특징적인 그림이 있었습니다. 물고기와 관련된 그림. 앤젤라는 이 차량이 자신이 있는 주변을 계속 돌고 있다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늦은 밤 같은 차량이 주변을 반복해서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앤젤라는 전화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트럭이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공식 실종 자료에 따르면 앤젤라는 전화 통화 중 그 남성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수염이 있는 남성 작업복 차림. 그 남자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앤젤라가 있는 공중전화 방향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친구는 앤젤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앤젤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남자친구는 즉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앤젤라가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로에서 마주친 녹색 트럭. 남자친구는 자동차를 몰고 공중전화가 있던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 한 대의 차량이 그의 자동차를 지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앤젤라가 전화로 설명했던 것과 비슷한 투톤 녹색 트럭. 그리고 그 순간 남자친구는 트럭에서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앤젤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는 즉시 차량을 돌렸습니다. 트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길 앞에는 녹색 트럭 뒤에는 앤젤라의 남자친구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트럭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차량은 더 이상 추격을 계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럭은 그대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밤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엔젤라와 관련해 공식 실종 자료에 남은 마지막 상황입니다. 시작된 수사 엔젤라의 실종 이후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던 트럭 투톤 녹색 차량, 뒤쪽 창문의 물고기 그림, 그리고 수염을 기른 남성 이 특징들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정보를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엔젤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운전자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제보와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주리주 실종자 자료에는 지금도 엔젤라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엔젤라 마리 해먼드 실종 당시 20세 실종 날짜 1991년 4월 4일 전화 통화가 남긴 기록. 이 사건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이유는 마지막 전화입니다. 엔젤라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차량을 설명했습니다. 차량의 색 차량 뒤쪽의 그림, 그리고 차에서 내린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까지 전화기 너머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엔젤라가 보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비명 통화 종료 몇 분 뒤 현장으로 향했지만 이미 엔젤라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엔젤라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친구는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녹색 트럭 물고기 그림 수염을 기른 남자, 그리고 마지막 비명. 만약 남자친구의 자동차가 멈추지 않았다면 그날 밤의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그가 조금만 더 가까이 따라갔다면 트럭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겨진 것은 한 사람의 증언 차량에 대한 설명, 그리고 1991년 4월 4일 밤의 마지막 전화뿐입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엔젤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공중전화 앞에 나타난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엔젤라 해먼드 실종 사건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엔젤라가 공중전화로 남자친구와 통화했다는 것, 수상한 녹색 트럭을 설명했다는 것, 한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비명 이후 통화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낯선 남자의 자동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통화는 연결됐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만 녹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정체불명의 남성 목소리까지 함께 남았습니다. 여성은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이죠? 남자는 대답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계속 의심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짧은 전화 통화가 끝난 뒤 여성은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경찰은 믿기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마지막 통화 속 정체불명의 남성 목소리를 세상에 공개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 목소리를 알아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앰버 투카로 사건, 마지막 사건. 전화 속에 남은 정체불명의 목소리. 2010년 8월 캐나다 엘버타주 앰버 투카로는 당시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2010년 8월 앰버는 어린 아들과 지인 한 명과 함께 에드먼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일행은 리스쿠 인근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저녁 앰버는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에드먼턴으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앰버는 한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탔습니다. 운전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 앰버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녹음되기 시작한 마지막 대화 전화기 너머에서는 앰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남성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앰버는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남성은 보몬트 인근을 지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앰버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길과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앰버는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성은 뒷길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앰버의 목소리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취지로 강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도시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엠버 그리고 운전석의 남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한 통의 전화에 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엠버는 계속 질문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이 길로 가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남성은 길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엠버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시로 가기를 원한다고 다시 말합니다. 통화 속 엠버의 목소리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는 끝납니다. 그 이후 엠버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엠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남자의 목소리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사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전한 남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녹음 속에는 엠버의 목소리뿐 아니라 정체불명의 남성 목소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2012년 수사기관은 통화 녹음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그 목소리를 알아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 목소리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은 녹음 속 남성이 엠버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간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유해하지만 2012년 9월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엘버타주 레덕 카운티의 한 지역에서 사람의 유해가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유해는 엠버 투카로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사건은 이제 살인 사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엠버는 더 이상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마지막 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전화 녹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은 목소리 녹음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화 속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그 남성의 신원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여러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엠버는 한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탔습니다. 이동 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는 남성의 목소리가 남았습니다. 엠버는 이동 방향의 불안함을 표현했습니다. 통화 이후 그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뒤 그녀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전화가 남긴 질문. 목소리에는 얼굴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억양 속도 단어를 선택하는 습관, 그리고 목소리. 어쩌면 누군가는 그 녹음을 듣는 순간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이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엠버가 탔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브랜든 스완슨, 모라 머리, 앤젤라 해먼드, 그리고 엠버 투카로. 이 사건들에는 마지막 시간과 관련된 전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와 통화하던 청년 눈 덮인 도로에 자동차를 남긴 대학생 공중전화로 수상한 트럭을 설명했던 여성, 그리고 낯선 차량 안에서 이동 방향을 계속 확인했던 엠버 전화는 멀리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를 연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목소리가 마지막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확인된 공식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수많은 추측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추측과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와 가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스테라는 앞으로도 공개된 기록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미스터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미스테라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다음 실제 기록을 조사하고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평범한 사진 한 장의 마지막 모습이 남은 미해결 사건 텁하요. 사진을 찍은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진이 한 사람의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기록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라였습니다.